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제목은 우리말 바다와 중국 발해만의 어원이 같나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중국의 발해만일까요? 왜 발해만을 우리 바다의 어원과 고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생겼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산해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해경은 중국 고대 이제 지리서고 뭐 신화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시기를 한번 보시면 아주 뭐 하나라 때부터 이제 작성됐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은 BC 200년에서 AD 8년 즉 전국 시대에 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실마리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동해 안쪽, 중국 동해 안쪽 북해 모퉁이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산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개드릴 책은 회남자라는 책인데 같은 시기에 써진 책이고요. 유한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내용에서 고조선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중국 동방의 경계는 갈석산부터이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지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국 동방의 경계가 갈석산이라는 것이고 갈석산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선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 내용을 근거로 해서 BC 200년에서 BC 서기 0년 사이에 전국시대에 고조선이 중국 사람이 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중국에 대충 어디 있을까를 살펴보면 이게 됩니다. 지금 발해만 연안에 그 큰 동그라미 발해라고 제가 적어놨고 그 왼쪽 상단부에 빨간 삼각형이 보이죠? 그 원내에 있는 삼각형은 그 갈석산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룡현이라는 위치예요. 보시고 거기에는 조선성이라는 성이 이름이 남아 있고 그 근처를 흐르는 강은 조선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200년과 AD 0년 사이에 중국 사람이 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위치가 이 근처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바깥 북쪽으로 또 다시 하나 빨간 산이 보이는데 삼각형은 이 위치는 홍산 문명 내지는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는 중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유적지가 발견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많은 분들이 이 유적지는 고조선의 뿌리가 됐던 문명이다. 기원전 7,500년까지 올라가는 문명이고 단지 유적이 아니라 안에 국가의 초기 형태를 갖춘 그런 유적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신전, 신상, 그리고 업무의 분화, 수공업자, 뭐 신관, 관리자 이런 등등 또 농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요하 문명의 위치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시기 고조선의 위치가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고조선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고 보면은 사실 고조선이 멸망한 시기가 기원전 100여 년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삼국유사에도 이련이 중국 요나라 시기, 요임금 시기다. 즉 하나라와 시기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라의 건국 시기는 BC 21세기입니다. 고조선에 지금 알려져 있는 2333년도 그 시기를 살짝 앞서죠. 예. 자, 그러면 기원전 2000년, 3000년대부터 기원전 100년까지 고조선이 존속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 표현된 지역이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 시기 자체가 BC 200년, 즉 고조선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아주 가깝습니다. 즉 고조선의 국세가 나라의 기운이 많이 쇠약해졌을 당시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 발해만 유역이 중국과 한국의 중국과 고조선의 경계였을 것이고 전성기 때는 이거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했었겠죠. 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고조선의 역사 전 기간에 걸쳐서 이 발해만 유역은 즉 고조선의 땅 내에 있는 고조선의 내해였다는 것입니다. 고조선 세력이 북방에서 내려왔음을 상기할 때
이 발해만은 아마 고조선 건국 세력들이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바다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당시에 발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차음을 내서 적었을 따름이죠. 그래서 저희가 바다와 발해의 어원이 혹시 공통점이 없을까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바다의 고어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찾아보면 두 가지가 비춰집니다. 메인으로 하나는 발알, 그때는 이게 아래 하자를 썼던 것 같아요. 발알이라는 단어가 있고 바다라라는 단어가 섞여 쓰다가 발알이 자리를 잡고 이후에 다시 바다로 정착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라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 이거는 이제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어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라, 바다에서 왔다고 보는 겁니다. 왜 받냐? 바다가 왜 받는 것이냐?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이 고대 우리 조상들이 받다는 뜻에서 그걸 바다라고 불렀고 그게 바다로 정착됐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사진에 계신 분이 성함이 이제 안재홍이라는 사람인데 1891년에서 태어나서 1965년 북한에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제 시대 때 뭐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신채호처럼 고대 사회에도 큰 관심이 있으시고 이랬던 분입니다. 이분이 발알이 아마 발해다 라고 주장한 가장 최초의 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분이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다른 분들의 분석들을 참고를 해보면 발알은 밝은 더하기 알에서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오늘 있죠. 오늘을 온 더하기 알에서 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대세적인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밝은 더하기 알, 온 더하기 알. 밝은에 알을 더하면 발알이 되고 온에 알을 더하면 오늘이 됐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린 발해의 만의 지역도와 고조선의 과거의 위치를 참작할 때 고조선 입장에서는 발해가 내해이기도 하지만 동해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가장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도 해돋이부로 새해에 많은 인파들이 동해안으로 몰려가죠. 네.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밝은 해, 고어에서 알은 태양, 신, 무엇의 정신적인 엑기스, 그리고 거기서 발생돼 나와서 영웅, 중요한 사람, 검, 골드를 의미하는 그런 식으로 뜻이 발생돼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고 발알이라는 이름이 됐다. 즉 바다가 아닌 거죠. 해 이름에 해를 형상화시킨 단어가 바다를 지칭하는 단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쪽 주장에 이제 바탕을 두면요. 그러면 밝은이라는 단어가 과연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쓰였을까? 예. 지금도 일부 의견들이 있죠. 뭐 박달나무가 박다에서 왔다. 예. 자, 그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밝은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산해경 아까 말씀드린 산해경 이곳저곳에 제가 찾아봤더니 세 가지 정도의 산 이름이 나왔어요. 불함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백두산을 지칭하는 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산이겠죠. 그 외에 다른 위치에 보면 불거산, 발환산 이런 이름들이 보입니다. 뭐 당연히 오른쪽에 한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를 딴 것일 따름이니까요. 이 셋은 박다란 뜻에서 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요. 예, 밝은 산이다. 그래서 이게 중국 곳곳에 유명한 산, 인상적인 산은 다 밝은 산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게 국한돼서 쓰이던 단어가 아니다. 상당히 일반 명사화되어 있는 그런 지명이 산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앙아시아. 우리나라 말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울란바토르 아시죠? 몽골의 수도입니다. 붉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바타르가.
카자흐에도 보면은 발음이 비슷하겠죠. 예, 철자 보시면 키르키스어에도 보면 바타르와 발음 비슷한 발음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파미르 고원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카자흐나 카자흐스탄은 뭐 파미르 고원 바로 위긴 하지만 키르기스탄은 파미르 고원의 한가운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부르는, 왜 배달인지 그 의미는 전혀 알 수 없는 배달민족의 어원과 같다. 바타르가 배달민족이다. 그리고 바타르의 기본 뜻은 박다는 것에서 왔다. 예, 이 정도의 간접적인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발 아래 발이 박다에서 왔다는 것의 간접적인 증거죠. 그다음 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 발 더하기 알이니까요. 알은 중앙아시아에서는 금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귀금속이죠. 청태료 누르하치의 성이 아신입니다. 아신교로 누르하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산 산맥이 알타이 산맥이 있죠. 예. 금처럼 봉우리가 번쩍번쩍 빛난다고 그래서 알타이입니다. 알자입니다. 아신의 알, 알타이 알. 그리고 키르기스탄, 터키, 카자흐스탄 그 지역들에서 금을 뜻하는 단어가 알틴입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알친, 알신, 아신 다 뭐 사촌지간이죠. 예. 심지어 우즈벡에서는 올틴이라고도 쓰고요. 몽골에서는 알트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다 금입니다. 예. 이 나라들이 대부분 다 우리를 형제의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이죠. 예. 터키, 카자흐, 우즈벡, 몽골. 예. 우리의 알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죠? 우리는 금은 금이죠. 그러면 우리 말 속에도 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정신적인 쪽으로 단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 알이랑의 알이 이거 유사하다. 되게 신령스러운 존재, 최고의 존재, 태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신이라는 의미. 우리 아리수란 말이 있고 아림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 평상어에서만 쓰는 알맹이, 알짜배기, 소갈이 없다, 소갈, 배알 등등. 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꼭 새알, 달걀알, 그 알은 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말 속에 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에키스, 소중한 것, 핵심, 이게 알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신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아까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동기한 존재죠. 하나는 물질적인 것, 하나는 정신적인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리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한강의 옛 이름이 아리수다. 지금 한강이라고 쓰고 있지만 아리수다. 또 우리 민족의 뿌리가 왔다고 여겨지는 만주 북부 지역에 많은 강의 이름이, 하천의 이름이 아리수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아리가 물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몽골 지역에 있는 큰 산맥이나 큰 산에는 알린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흥 알령 산맥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이 중국말로 쓴 것이고 그 만주족의 말로는 대싱 안닝이 안닝입니다. 안닝, 신령스러운 숲이다, 산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알이 있습니다. 물 앞에 붙으면 알이 수가 되고 산 앞에 붙으면 안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알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신령스럽다. 그만큼 우리한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을 보면 바이칼이 밝은 알이다. 그래서 발해와 같다. 어근이 발알과 이런 이제 의견도 있어요. 일단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찾아보면 바이가 밝은 발음과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그 야쿠트나 그 인근에 사는 그 부족들 있죠. 브리야트. 이 부족들의 가 뜻하는 바를 보면 박다는 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뭐 과거에는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칼이 과연 알에서 왔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칼은 호수라는 뜻입니다. 예, 호수. 지금으로 말씀을 풍요스러운 호수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바이칼이 지역민들에 의해서는. 그래서 칼 뒤에 콜이 보이고 골이 보이는데 이거는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호수, 대부분 호수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몽골에서는 유일하게 강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뭐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중앙아시아 인근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호수들의 이름을 살펴보시면 많이 알려진 게 카라쿨, 샤티르콜, 송쿨, 이사쿨, 톡톡울, 홉스골, 예, 그죠? 터키, 우즈벡, 타지크, 카자크 다 이게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골, 그리고 고우에서는 헐 하는 거 있죠. 성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어떤 동네, 지금도 골에서 고을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추홀 같은 경우는 미추골입니다. 앞에 미추는 아마 물이란 뜻이겠죠. 물이 나는 골. 예. 예. 자, 그래서 바이칼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 발 아래서 해가 더해져서 발해가 됐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 말이 굳어진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해라는 단어는 산해경에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를 이은 발해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고조선의 초중기 시점에 이미 그 단해가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대로 굳어져서 발해로 계속 쓰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이미 어건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지난 거죠. 발해는 그 바다가 발해가 된 거죠. 네, 이미 당시에도, 네, 서기 전에 이미. 자, 보면 발해가 처음엔 대진국에서 발해로 이름을 바꿉니다. 잠깐 재밌는 것이, 대진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 의견이죠. 그 당시 고조선은 3조선 체제로, 연방 체제로 이렇게 구축된 나라였습니다. 아시죠? 마변진. 마변진 체제의 연방 체제를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대진, 우리 한반도로는 진한 지역에 진조선이라고 하기도 하죠. 진조선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진은 한반도를 대표한다, 고조선을 이어서 한반도를 대표한다는 뜻에서 대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고 나라가 기틀을 잡자 이름을 발해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때라고 그래서 당나라가 무서워하던 나라가 된 거죠. 지금도 중국 땅에 있는 발해의 몇몇 묘소들을, 왕족의 묘를 중국이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발해로 바꾼 겁니다. 그 발해로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조선의 고투를 회복한다. 왜냐하면 발해는 고조선의 내해였으니까요. 그리고 고조선의 뿌리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봤던 것이죠. 고구려도 그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한 부분이었던 진한을 의미하는 대진에서 고조선 전체를 의미하는 발해로 국명을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보하이, 즉 발해가 우리말 바다의 어원인 발 아래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